자, 계속해서 국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진통을 겪어왔죠. 여야의 원고성 협상이 오늘 오전에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18개 상임위 가운데 민주당이 가져간 11개를 제외한 나머지 7개를 받기로 결정한 건데요. 추경호 원내대표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절대 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폭주하는 민주당과의 원구성 협상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도 작금의 상황에 분하고 원통합니다. 나머지 7개 상임위 역시 정쟁으로만 이용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하였습니다. 원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의석수 비율에 따른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의회 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자, 이종근 평론가님, 일단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한테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할 수 없이 받은 모양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년 전에는 18개를 전부 다 민주당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가 47일간 어쨌든 주도를 합니다. 그 밀고 당기는 걸. 김태년 원내대표가 사실 굉장히 많은 곤혹스러움을 곤혹스러워했어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막 사찰을 돌아다니면서 사표도 던지고 하면서 굉장히 끌면서 국민들에게 지금 민주당이 너무나 폭압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드러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 가져가라라는 결론이 나오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물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어디까지 레드라인을 하고 어디까지 수용을 하려고 했었던 건지 또는 플랜 B나 컨디션시 플랜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다면 지금 7개 상임위원장을 봤는데 그 명분,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떤 명분이 하나라도 있었느냐라는 지금 비판을 좀 직면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라도 어쨌든 전국을 풀어나가야 될 것은 집권 여당이면 틀림없고 그 받은 것 자체는 저는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김수진 평론가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결과적으로 원하는 결론을 얻은 겁니다. 자, 그런데도 썩 모양은 좋지 않아 보이죠? 일단 승자 독식하는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또 심판론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민주당 또 위기 상황이었던 건데, 근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18개 자리를 다 독식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최악의 모양새를 면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7개 상임위도 그중에서 이제 소위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국회 알짜 상임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국민의힘한테 배려한 그런 것들 7개 안에 들어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7개라도 받아가기로 한 것이 민주당한테도 다행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정치 도의도 그렇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 쪽에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수락을 하고 결단을 해주셔서 고맙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수고하셨다. 이런 메시지를 민주당이 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양만희 논설위원. 자, 추경호 원내대표 오늘 7개 상임위 받으면서 본인이 원내대표에서 사퇴하겠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좀 책임감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좀 무력함을 느낀 것 같기도 하죠. 양쪽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물러나겠다고 하니까 일부 의원들이 그러면 안 된다. 사퇴마저도 추인을 받아라 이렇게 반대했다고 하고 그 자리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떠났다고 돼 있어서 앞으로 추 원내대표가 거치가 어떻게 될지는 좀 보긴 해야 되는데요. 이미 그 7개 받으려면 받고 말란 말아라는 얘기 했을 때 자기는 이제 그만두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뽑히는 과정에서 엄청난 진통이 있었잖아요, 당에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또 원내대표 뽑아야 되는 선거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상황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종근 평론가님, 일단 원내대표 선거가 그렇게 복잡한 절차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당대표가 지금 골성인 상황에서 7월 23일까지는 당대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추경호 원내대표마저 사퇴를 한다면 국민의힘은 지도부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또 재신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4년 전에도 주호영 원내대표 18개 다 가져가세요 하고 사표를 냈는데 재신임 됐고요. 그리고 또 2년 전
2020년에도 또 어떤 일이 있으면 공수처 일방적으로 처리됐잖아요. 통과됐을 때 그때도 조영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을 하고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네. 1시간 만에 재신임을 했어요. 이번에도 지금 상황에서 원내대표를 다시 뽑는다. 지금 그러니까 뽑는 과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상황 자체가 원내대표를 다시 뽑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전대를 앞두고 있고 또 지금 특검 등 여러 가지 어떤 공방이 7월 한 달 내내 벌어질 상황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아이고 고생 많았다. 그리고 충분히 그러니까 그럴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게 대다수 의원들의 지금 마음이라 아마 의총을 다시 열어서 재심 과정을 또 거치지 않을까. 그대로 재심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김수민 평론가님,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7개 상임위를 그대로 받기로 결정한 그 배경에 지난주에 있었던 최혜병 특검법 청문회도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최혜병 특검 청문회에 여당 의원들 참석을 하지 않았고 이 네. 부분 일단 국민들이 봤을 때 왜 참여를 안 하냐, 무슨 얘기를 하길 떠나서 왜 참여를 안 하냐 이 질타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저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왜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초선 의원들도 빨리 원내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늘어지니까 이제 계속 압박을 가했다고 하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심에 좀 어긋나는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다수 의견에 충실한 결정을 한 것일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도의적으로 사의를 표명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아마 다수 의원들이 재신임을 주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만약에 전당대회 앞두고 또 원내대표 뽑는다 그러면 이게 전당대회 전초전이 돼버릴 겁니다. 원내대표 후보들이 다 당권 주자들의 러닝메이트로 분류가 될 네. 거고 예, 이 싸움이 이제 너무 강해지면 당해도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재신임 가능성은 저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여담 여담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수민 정치평론가, 양만희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